일단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지문을 놓고. 네. 야, 지문만 한 바가지야. 아우. 자, 이렇게 저 살벌한 지문이 나왔다. 우선 풀기 전에 먼저 이 지문 자체가 좀 논리적인 지문이잖아요. 그렇게 쓱 보다 보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례가 나와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우선 이 사례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핵심 문장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좀 하시면서 네네. 예, 혼자 풀고. 여기가 우선 이 사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보면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겠습니다가 우선 중요한 쟁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E가 주장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요. 부가한이라고 하면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 그리고 기간이다. 네, 이번엔 조건이죠. 반면에 또 세모를 해요.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하지만 예를 들어를 아주 일어날 수도 있는 눈여겨보고 사실에 있어요. 의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기판력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나와. 여기 기판력에 관해서 첫 번째 조건이 상고가 그 항소 상고가 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기판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 말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판력이 인정된 경우.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기판력이 인정되고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서가 발견됐는데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시효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혹은 임차인의 권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나온 사례가 해결될 수 있는 사례냐를 이제는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소송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 소송을 걸었어요. P가 나한테 수강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겠죠. 그런데 원래 따지면, 계약에 따지면 조건이 성사되어야 수강료를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니까 무조건 P가 지는 거예요. E가 이기는 건데. 아, 법원에서 나오셨나 봐. 자, 그 중간 이후에 이제 집중력을 잃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딱 봤을 때 개념 정의가 들어간 네. 문장에 굉장히 좀 집중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예시가 있는가를 좀 네. 적용을 하는 적용을 사례를 해야 보는다는 돼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요거는 특별히 뭔가 추론하고 할 필요는 없고 이걸 잘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먼저 이거 아까 읽었으면 알잖아요. 이건 기한이 아니라 조건. 승소하면 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네. 왜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기한이나 조건은 특별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온 용어라고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여기에 나온 용어니까 뭔가 하나가 틀리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나 일상 헷갈리다가 3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박경 씨만 맞추셨습니다.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